질문. 대한민국에는 노동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노동자가 없는지요? 단호히 말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노동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노동자가 되어 가는가? 자멸하면서 스스로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노동자를 키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노동자를 키우려고 혈통을 이렇게까지 보존하면서 진화 발전시킨 게 아니에요. 아예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를 키우기 위해 우리 조상님들이 엄청난 공을 들이고 희생했던 거예요. 과거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국제사회에 안 나갔던 게 아닙니다. 우리 혈통을 바르게 만들고 난 후에 국제사회를 접해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국제사회가 진화하고 있을 때는 우리도 안에서 진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 혈통을 보존하면서 진화 발전한 민족이 바로 이 해동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사회에 안 나가니까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 어마어마한 난리를 쳤던 것이 침략의 역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나간 겁니다. 어떤 식으로 했든 어떤 혈통이 박혀 있든 문물이 하나 들어오는데도 엄청나게 신경을 썼어요. 서양 문물이 하나 들어오는데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막았습니다. 그나마 조금씩 들어오는 것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것만큼만 들어오게 하면서 이 선천시대를 버텨낸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혈통이 보존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제사회에는 2차 대전이, 이 나라에서는 6.25 전쟁이 마지막으로 일어난 겁니다. 전쟁으로 난리가 났을 때 혈통을 보존하며 태어난 사람들이 베이비 부머들이에요. 이들이 전후 1세대입니다. 전후 1세대라는 말은 이 나라 역사상 처음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한 번만 했나요? 인류가 전쟁을 안 했나요? 그런데 전후 1세대라는 말이 처음 나왔던 때가 베이비 부머들 시대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 나라에 전쟁이 없어요. 베이비 부머들이 성장할 때까지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베이비 부머들이 폐허 위에서 전후 1세대로 다 태어나고 나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막았던 문호를 대자연이 다 열어준 겁니다. 이 민족은 살려고 하는 집착이 아주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폐허가 되고 나면 이 나라에 뭐든지 다 끌어다 넣으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께서 이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던 거예요. 인류에서 최고로 못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토대 위에 홍익인간 씨들이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이비 부머들이 삼천리금 수강산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이 해동대한민국의 인류에 있는 지식의 에너지와 문물을 전부 끌어다 들이게 됩니다. 먹을 것 하나 들어올 때 논리 하나 묻어 들어오고 입을 것 하나에 사상 하나 묻어 들어오면서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을 이 나라로 끌어다 들이기 시작했고 그 바탕 위에 베이비 부머들이 성장을 했던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만한 힘을 갖출 때까지는 인류에 있는 문물을 다 끌어다 들여야만 되게끔 되어 있었어요. 자연의 운행법은 오묘하고도 오묘한 겁니다. 이 깊이를 우리가 만질 줄 몰랐던 것이지요. 신의 배려가 없었다면 인류와 문호를 닫았던 이 민족이 단 몇십 년 만에 인류의 문물을 한꺼번에 다 흡수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은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신의 안배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인류에서 최고 가난하고 못 살았던 이 나라가 지금은 인류와 어깨를 겨룰 수 있을 정도의 70% 선에 와 있는 것은 신의 조정과 안배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부한 것이지 우리의 인생을 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배우는 겁니다. 어떤 기술을 만지면서도 그 환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회에서 돌아가는 환경들을 전부 다 바꾸어 놓고 그걸 몸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공부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공부하고 성장해 온 것이지 노동자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배우고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전부 내 공부로 흡수하고 질량을 키우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먹고 산다고 주저앉으면 안 되었다. 이 말이죠. 이런 걸 정신적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 중간중간 잡아줬어야 되는데 이걸 못 잡아줬던 겁니다. 국제적으로 이런 교육 방법을 계속 쓰고 있었던 것을 전부 다 문호를 통해서 들여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몸소 해보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다인 줄 알면서 몇백 년 동안 정리하고 답습하고 또 연구하며 지금까지 그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잘 몰랐지만 하나하나 배워서 70% 다 크고 나니까 지식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인류 사회의 산업물결도 우리가 배웠고 과학도 조금씩 손대면서 점검을 했고 모든 환경을 전부 다 배워서 갖추었어요. 이게 공부가 다 된 겁니다. 이제 다 컸다는 말이죠. 우리는 일꾼이 될 때가 아니고 아직까지 공부할 때였는데 공부는 안 하고 돈 벌러 직장을 간다고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전선에 일하러 간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 나는 이제 일하러 왔으니까 일해주고 돈 받는다는 개념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노동자로 들어갔으니까 노동자의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단순해지고 약해져 버렸다. 이 말이지요. 학교 다닐 때는 기초적인 이론을 배웠잖아요. 이렇게 배운 것은 3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접근을 하면 여기서부터 실질적인 내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게 현장학습인 겁니다. 회사를 차려 놓았으면 이 회사가 사회학교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회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서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을 내가 공부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면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이 시너지가 되어 나오고 이것으로 이 회사가 운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힘을 갖추면서 우리는 전부 다 접근을 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지금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나라를 다스리는 환경에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 들어가든 사회에 내가 접근을 하면 그때부터는 사회 공부를 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사회 학교를 다니는 것을 모르고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 다닌다고 합니다. 학생이 돈에 눈독 들이면 어떻게 돼요? 공부가 돼요? 안 되겠죠. 딱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한테 누가 이런 질서를 못 잡아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또 우리 후손들도 우리처럼 해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우리가 빨리 이걸 찾아서 우리처럼 안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부터라도 달라지면 하루에 내가 흡수하는 역량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배우는 사람은 하루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내가 3년만 바르게 공부를 하면 너는 일반인이 안 돼요. 엄청난 실력자가 되어 사회가 보이고 지혜가 스스로 열려요.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인류에서 들어오는
모든 환경을 이처럼 다 답습하고 챙기면서 흡수하고 배웠어야 했습니다. 30대까지는 아직 학생이라는 말입니다. 젊음을 키워오면서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중인데 회사에 들어가서도 나를 성장시키지 않고 월급 얼마 주는가만 따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쓴 거나 정리하고 커피 한 잔 먹고 얼마 계산해 주는 짓만 하다 보니까 계산은 엄청 빨라요. 계산하는 것만 배운 거예요. 회사에서 나에게 경제를 주는 것은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 뒷바라지 하던 것을 이제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회사는 나를 공부시키는 사회 학교인데 이 개념을 우리가 못 따는 바람에 지금까지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왔던 거예요. 우리 국민이 한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안에 숙제가 있었던 겁니다. 어찌 이렇게 형제도 분열되고 가족도 분열되고 이 민족이 분열되고 있었는가를 연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는 안 하고 전부 다 나 먹고 살겠다고 난리를 친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기서 막 실력을 발휘해서 돈 벌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 노동자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회사라는 것은 사회의 물자가 몰려서 되는 거예요. 어떤 단체도 이 사회의 물자가 어떤 방식으로 모이든 간에 모여서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사회 것이지 당신 것이 아니에요.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당신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건 사회의 것이지 당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땅을 1000평 가지고 있다 해도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사회 것이고 이 나라 것입니다. 온 국민의 것이란 말이죠. 다만 이것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소유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은 국민 것인데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면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거다라고 하면 관리자가 안 되고 또 욕심을 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해요. 내 거다 해도 이것은 사회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린 겁니다. 욕심을 내고 내 것이라고 챙겨버리니 이제부터 사회가 안 도와줍니다. 관리자가 되면 사회의 힘이 들어오지만 내 것이 되어버리면 사회의 힘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운영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날 기업들이 운영하기가 왜 힘들어지느냐 하면 내 것이라고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떠나요. 그런데 여기다가 억지로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 이 나라의 동량이 우리 회사에서 크는 거예요. 나에게 관리를 하게끔 사람을 주고 경제를 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잘 키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을 전부 다 뒷바라지 해줄 수 있도록 사회가 우리한테 그 경제적인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이걸 훌륭하게 키우려고 들어가는 비용이 월급입니다. 이처럼 이 나라는 운영하는 방법이 달랐어야 된다는 말이죠.